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 이강수라는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 72살. 은퇴한 지 7년째. 슬아의 딸 하나, 사위 하나, 손녀 둘. 아파트 20층 혼자 사는 집. 아침이면 커피 한 잔을 끓여 베란다에 나가고, 날이 좋으면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날이 흐리면 집에 앉아 라디오를 듣습니다. 누군가는 외롭겠다고 하겠지만 강수 씨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인 것과 외로운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강수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수 씨에게는 한 가지 남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왼팔이 없었습니다. 어깨 아래부터. 32살 때부터. 그게 벌써 40년 전 일입니다. 때는 1983년이었습니다. 강수 씨는 그 시절 공장 기계 수리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크고 작은 공장을 돌아다니며 기계를 고치는 일이었죠. 손재주가 좋고 꼼꼼하기로 소문이 나서 어디 고장난 기계가 있으면 강수 씨 부르면 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월급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내는 그 과정이. 강수 씨는 그게 좋았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어도 퇴근이 늦어도 일이 끝날 때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 뱃속에 첫 아이가 막 자리를 잡을 무렵 강수 씨는 그 시절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합니다. 가난하긴 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였고 퇴근하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작은 것에도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사고는 아무 예고 없이 왔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빗길이었고 밤이었고 좁은 국도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졸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수 씨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눈이 부은 채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팔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같고 팔이 묵직하게 있는 것도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없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지통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 뇌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강수 씨는 그 설명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퇴원하는 날. 강수 씨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 닿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아내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을. 강수 씨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그날부터 40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장 일은 당연히 그만둬야 했습니다. 두 손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비 일도 해봤습니다. 주차 관리도 해봤습니다. 뭘 해도 한쪽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결국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나사 한 봉지 못한 묶음을 파는 조그만 가게. 오른손 하나로 물건을 들고 계산하고 봉투에 담고. 처음엔 손님들이 힐끗거렸습니다. 왼쪽 소매가 접혀 있는 걸 보고. 시선이 잠깐 머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수 씨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모른 척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강수 씨도.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빠가 한 팔이 없다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돌아오더니 조용히 강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니 아이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아빠 오른손을 꼭 잡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강수 씨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결혼을 하고 손녀들이 태어나고 철물점은 접고 은퇴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한쪽 팔로 살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그냥 자기 모습이 됐습니다. 불편한 것과 슬픈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강수 씨는 그 차이를 아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강수 씨가 처음 그 소식을 들은 건 딸한테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밥을 먹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의수 기술이 엄청 발전했대. 피부까지 똑같이 만들고 신경이랑 연결해서 감각도 느끼고. 진짜 팔이랑 거의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고. 강수 씨는 밥을 씹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 7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팔이 생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딸은 그 말을 듣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아빠 한 번만 가보자. 그냥 어떤 건지 구경만.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아빠 진짜 딱 한 번만. 강수 씨는 세 번째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크고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강수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어린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안내실로 불렀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부와 동일한 소재로 만든 겉면. 신경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 내부 구조. 온도를 느끼는 센서. 물건을 짚고 쥐고 들 수 있는 구조. 전시된 의수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강수 씨는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봤습니다. 언뜻 봐서는 진짜 팔과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부 결도 있고 손가락 마디도 있고 자연스럽게 약간 구부러진 손가락 모양도. 강수 씨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이 나이에 이 돈을 써야 하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때 딸이 강수 씨 팔을 잡았습니다. 오른팔을. 조용히.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해줬을 것 같아. 강수 씨는 멈췄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을 투병했습니다. 그 5년 동안 단 한 번도 강수 씨 팔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냐고 묻지도 않았고 안 됐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늘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딸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걸렸습니다. 강수 씨는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앉았습니다. 수술은 2달 후에 진행됐습니다. 전신 마취였습니다. 신경 연결 과정이 복잡했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새 팔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뇌가 40년 동안 그쪽 신호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엔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반응이 느렸습니다. 젓가락을 잡으려다 놓치고 물컵을 너무 세게 쥐어서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멈칫하기도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물건 짚기, 힘 조절하기, 온도 느끼기. 처음엔 이게 무슨 노인네 장난도 아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되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왼손으로 종이를 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왼손으로 수저를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왼손으로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세수를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2 손이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강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2 팔을 가진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수 씨는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별말 없이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손녀들은 잘 있냐고, 그것뿐이었습니다. 딸은 나중에 그 전화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달랐다고, 뭔가 더 가벼운 것 같았다고, 오래 짓눌려 있던 게 조금 내려간 것 같은 목소리였다고. 강수 씨가 처음 의수를 달고 나서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딸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돌아가고 나서 강수 씨는 아내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2 손을 모았습니다. 합장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합장 1번. 하지만 강수 씨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2 손이 모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가끔 혼자 생각합니다. 그 합장이 이 인연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고. 그 뒤로 강수 씨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2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을 양손에 들고 반찬을 집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왼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금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 손으로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은 손녀가 할아버지 팔에 안겨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강수 씨는 그 웃음소리가 2 팔 사이에서 울리는 것 같아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2 손으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나눠 들 수 있으니 가벼웠습니다. 그 당연한 걸 40년 만에 처음 해봤습니다. 2 손으로 이불을 갰습니다. 2 손으로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2 손으로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작은 선인장 화분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 하지만 강수 씨에게는 하나하나가 처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32살 이후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 어느 날은 딸 가족이 다 같이 왔습니다. 사위도 손녀들도 밥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강수 씨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2 손으로. 냄비를 꺼내고 뚜껑을 열고 그릇에 담고 40년 동안 오른손 하나로 해오던 일들을
두 손으로 했습니다. 딸이 도우러 부엌에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한동안 서 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나갔습니다. 밥을 먹다가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눈물 나? 강수 씨는 국이 매워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맵지 않은 된장국이었습니다.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공원에 나가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다가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때로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 공원에는 강수 씨 나름의 단골 풍경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빠르게 걷는 60대 아주머니. 매일 같은 시간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중년 부부. 방과 후에 몰려와 뛰어노는 아이들. 강수 씨는 그 풍경들이 좋았습니다. 말을 걸 필요도 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풍경들. 손녀들이 방학 때마다 놀러 왔습니다. 큰 손녀는 중학교 2학년, 작은 손녀는 초등학교 4학년. 두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할아버지 양쪽 팔을 하나씩 붙잡고 걷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에 큰 손녀, 왼쪽에 작은 손녀. 그렇게 셋이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강수 씨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이걸 이제야 알게 된 걸까?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마음.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가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면, 두 팔로 안아줄 수 있었다면, 아내도 이 손을 느꼈을까? 따뜻하다고 했을까? 강수 씨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공원 벤치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걸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두 팔 있어. 잘 지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수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혼자 일어나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강수 씨는 두 팔을 천천히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냥 한번. 어디 아프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두 팔이 다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두 팔을 뻗고 서 있는 노인.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그 인연이. 강수 씨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눈이 시릴 만큼 파란 하늘. 강수 씨는 그날도 공원에 나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책을 들고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그 동작이 강수 씨에게는 아직도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공원 한편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들이 서너 명.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강수 씨는 책에서 눈을 들어 그 풍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손녀들이 저만 할 때가 생각나서. 그리고 다시 책으로 눈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자전거 바퀴 구르는 소리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이미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원 옆으로 이어지는 경사진 내리막길.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균형을 잃고 내리막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5살 많아야 6살.
페달을 밟을 줄은 알지만 브레이크를 쥐는 법을 아직 모르는 아이. 내리막 아래에는 차도가 있었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수 씨는 뛰었습니다. 72살의 노인이,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뛰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강수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발이 갔습니다. 아이한테 닿기까지가 몇 초였는지 모릅니다. 강수 씨는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전거가 그대로 강수 씨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강수 씨는 두 팔을 벌려 자전거를 잡아 세웠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멈췄습니다. 그런데 충격에 강수 씨 몸이 돌아갔습니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왼팔이 바닥과 자전거 사이에 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강수 씨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 씨는 땅에 누운 채로 하늘을 봤습니다. 아까 봤던 그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왼팔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강수 씨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강수 씨는 그걸 확인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또 흰 천장이었습니다. 또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40년 전 아내가 울던 것처럼. 의사가 말했습니다. 왼쪽 의수 장치가 충격으로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재시술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처음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강수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친 데 없었습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는 괜찮습니다. 강수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딸이 흐느꼈습니다. 아빠 왜 그랬어? 왜 무리하게 뛰어간 거야? 무릎도 안 좋은 사람이. 강수 씨는 눈을 뜨고 딸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뛰어지더라. 발이 먼저 갔어. 사고 다음 날 병원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이 아버지였습니다. 사고 당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실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들어올지 말지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왔습니다. 강수 씨 앞에 서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강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 잘 있어요? 그 한마디에 아이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네, 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수 씨는 그 사람 등을 한 번 두드렸습니다. 오른손으로. 됐어요. 됐어요. 퇴원하던 날. 강수 씨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왼쪽 소매가 다시 접혀 있었습니다. 40년 전처럼. 딸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첫날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 낯이 익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세수를 하는데 한 손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다시 한쪽 팔만 있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수 씨는 거울 속 자기 자신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두 손으로 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감각도 그래서인지 지금 이 자리가 덜 낯설었습니다. 슬프긴 했지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딸이 날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밥은 먹었어? 아빠 몸은 어때? 아빠 다시 수술 받는 거 좀 생각해 봤어? 강수 씨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은 천천히 하겠다고. 딸은 답답했겠죠. 하지만 강수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은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강수 씨는 공원에 다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하나씩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흩날렸습니다. 강수 씨는 그 풍경을 한참 봤습니다.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혼자인 손을.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그날 자전거를 타던 그 아이였습니다. 강수 씨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놓고 강수 씨 앞으로 한 발 나왔습니다. 그리고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팔 때문에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 씨는 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빨간 볼을, 말똥말똥한 눈을, 어디 하나 다친 데 없이 멀쩡한 아이를.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 컸어. 그 말 한마디에 엄마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강수 씨는 오른손을 들어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손에 닿았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강수 씨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강수 씨는 오른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방금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던 손. 그 따뜻함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수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전 처음 팔을 잃었을 때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억울했고 무너졌고 오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발이 먼저 가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달랐습니다. 팔은 또 없어졌습니다. 2년 동안 함께했던 왼팔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비용을 다시 마련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건 40년 전과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2년 동안 두 팔로 살았습니다. 손녀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두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두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두 손으로 아내가 남기고 간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새벽에 혼자 두 팔을 하늘로 뻗어봤습니다. 두 손을 모아 아내 사진 앞에서 합장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강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 40년 해봤잖아. 공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한 장 강수 씨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강수 씨는 그것도 그냥 뒀습니다. 오른손으로 살며시 덮어줬습니다.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용감하다는 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섭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것. 잃을 걸 알면서도 내미는 것. 이강수 씨는 그걸 2번 해본 사람입니다. 한 번은 40년을 한 팔로 버텨낸 것. 또 한 번은 그 팔을 다시 내어준 것. 2번 모두 말없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도 사실은 별일이에요.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만으로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래 묵묵히 뭔가를 감당하며 사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한번 안부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가거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